윤석열 정권과 한 묶음으로 해서 말하자면 본인의 대권 가도에서 치워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이기도 하지만 이미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이 판단했다. 예. 더 이상 내가 언급하지 않아도 여기는 지는 해다.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여기와 차별화돼서 뛰쳐나온다면 이건 또 새로운 미래 권력입니다. 미디어의 주목을 다 가져갔던 것이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입니다. 예. 여당의 수장이기도 하지만은 나이가 젊고 스마트하고 이런 점에서 모든 면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상위 호환이거든요, 소위. 그래서 상당히 그 자신의 관심을 가져갔던 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돌아오고 어떤 여권의 차기 대권 후보가 되게 되면은 자신이 어떤 그 여권의 향후 정치 지형의 변화에서 예. 설 자리가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두 사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께서 또 돌아가셨고 79년에 따로 좀 그걸 보여드리고 다리는 진짜 안 괜찮고요. 네. 부수적으로 이게 또 눈도 안 좋습니다 지금. 7시간 반 동안 하여튼간 땡볕에 있으니까. 홍준표 시장과 이준석 대표. 홍준표 시장은 오늘 이 5.18 민주묘역 참배를 했는데요. 뭐 비호남 지역의 자치단체장으로서 뭐 거의 처음이다 이런 평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7시간 반 동안 900여 기가 넘는 묘비를 찾아서 참배하고 헌화하고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뭐 이런 걸 좀 최근에 주목을 받았는데 공통점이 있네요. 5.18 묘역을 찾아서 참배하고 어떤 성의나 어떤 이런 걸 좀 보였다는 측면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두 인물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까요? 보시면요. 서로 굉장히 덕담을 최근에 주고받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대표는 인재입니다. 인재.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홍준표 시장 총리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총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서로 추천하고 막 극찬을 하는 최근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저 인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홍준표 대구시장 맹비난을 하고 있죠. 보수 괴멸시킨 한 용서롭다. 최근에는 무슨 총선 말아먹은 애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준석 대표 역시 한동훈 선거 지휘 능력 없다. 그 패장이 다시 혁신한다고요? 논리적으로 이상하다. 당대표 출마하는 것에 또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공통점입니다. 이것도요. 소영주 소장님. 네. 반 한동훈이라는 입장에서는 같아 보입니다. 이거 왜일까요? 같아 보이지만 상당히 다른데요. 다른 게 제가 있습니까? 보기로는 뭐 이제 화면을 띄워주시면 한 번만. 예,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그 화면에 보면 홍준표 시장은 누누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보수 괴멸시킨 어떤 책임을 계속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시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저 홍 시장 얘기로 하면 사냥개가 돼서 보수를 괴멸시켰다는 것이고 본인이 또 자유한국당에서 있을 때 또 우리 보수 쪽 인사들을 수사해서 했다. 예. 이게 뭐냐면 윤석열 정권과 한 묶음으로 해서 말하자면 본인의 대권 가도에서 치워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이기도 하지만 이미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이 판단했다. 예. 더 이상 내가 언급하지 않아도 여기는 지는 해다.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여기와 차별화돼서 뛰쳐나온다면 이건 또 새로운 미래 권력입니다. 그래서 자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요. 윤석열 정권하고 붙여댑니다. 붙여대는 가장 큰 책임은 뭐냐면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자꾸 붙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보수를 괴멸시켰던 역할을 예, 했다. 예. 그때 문내 사냥개를 했던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라면 그 위에 누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타스로 해서 치워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할 필요도 없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만 치워대면 본인의 대권 가도에 가장 큰 도를 얻는 것이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요. 발언 자체가 그냥 책임론만 묻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총선에서
능력이 없다, 초보다, 정치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라는 수준에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미래 권력에서의 견제구만 날리는 거예요. 잘 살펴보시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한동훈 전 위원장은요 절대 내 앞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아예 뽑아버려야 된다는 입장인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예. 홍준표 시장과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냥 미래 권력으로서의 경쟁자 수준의 견제구를 나뉘는 거기 때문에 한 문금으로 보기는 좀 힘들다. 강도 차이는 크게 많이 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런 상황에서요. 윤석 대표가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맹비판, 맹비난을 하는 이유를 추정해서 설명을 좀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홍 시장님이 이제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좀 불편하게 생각한 지점 중에 그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자유한국당 굉장히 어려울 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홍 시장님이 체감하기로는 본인 주변의 인사들과 그리고 또 보수 전반의 인사를 거의 1,000명 가까이 저인망식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홍 시장이 그 당시에 당대표를 하던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송영훈 의원? 저 이유가 정말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냥 갖다 붙인 이유라고 보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이제 적의 적은 동기라는 관점에서 홍준표 시장과 비슷한 궤를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전에 이제 뭐 보수 인사를 1,000명 가까이 수사했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이 숫자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은 지금 어떤 그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서 한동훈 전 위원장과 함께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을 감추고자 나온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그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올드한 정치 문법에 따라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한국의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그 누군가를 후계자로 되게 하기는 어려워도 누군가를 안 되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그런 문법에 따라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격하는 그런 포지션에 서 있는 것이고, 한편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당을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나갔는데 나간 다음에 개혁신당의 합당이 좌초된 뒤로 2월 중순부터 총선 때까지는 한두 달간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미디어의 주목을 다 가져갔던 것이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입니다. 예. 여당의 수장이기도 하지만은 나이가 젊고 스마트하고 이런 점에서 모든 면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상위 호환이거든요, 소위. 그래서 상당히 그 자신의 관심을 가져갔던 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돌아오고 어떤 여권의 차기 대권 후보가 되게 되면은 자신이 어떤 그 여권의 향후 정치 지형의 변화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두 사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함께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대척점에 서 있는데 이런 이해득실을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과거에 그 적폐 수사를 하면서 뭐 1,000명을 수사했다느니 이런 얘기들을 겉으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김준욱 전 대표님? 지금 무슨 윤석 대표가 무슨 수사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뭐 1,000명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런 수사가 뭐 진행이 됐다. 이걸 설명하면서 근데 사실은 그 당시 수사는 한동훈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이제 검찰 소속이었으니까요.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홍 시장은 절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를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상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돌려가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돌려서 지금 우회로 뭔가 비판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여자를 지키는 게 상남자다.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게 어떻게 대통령을 지키는 발언이냐. 상남자다. 오히려 대통령을 돌려가게 하고 있는 거다라는 표현들을 많이들 하셨어요. 지금 이번에 그 이준석 대표가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는, 옹호하는 것은 대선 후보가 없는 국민의힘에 와서 대선을 이긴 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 대선 후보가 왜 없습니까? 본인이 대선 경선 후보였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당시에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경쟁을 벌였었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본인의 그 SNS에 이렇게 올립니다. 다시는 그런 그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 하면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깠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지금 좀 전에 서영주 소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미 지는 해를 굳이 그 거론해서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또 친윤계의 지지, 또 국민의힘의 지지, 세력에 대해서 굳이 욕먹을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분들은 놔두더라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까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면 그 여파가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돌려서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해석들,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복잡한데요. 이게 뭐가 지금 표현을 아까 뭐 까면서인데 제가 비판하면서로 약간 순환 좀 시키겠습니다.